학자들이 집단 수준에서 흥망성쇠를 겪는 거지 이게 개체가 하는 것도 아니고 유전자가 하는 것도 아니다. 그 폭탄 선언을 하시고는 질문도 안 받으시고 뒷문으로 도망가셨어요. 나가시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나한테로 다 몰리는 거예요. 아니 왜 나한테 묻냐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설명을 제대로 하려면 뭐 한두 시간 가지고도 모자르는 거겠지만 진화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자연 선택이 어떤 수준에서 벌어지고 있느냐 하는 거거든요. 이 대단한 학자께서 돌아가시기 한 10여 년 전에 당신이 평생 하셨던 그 말씀을 귀에 업고 나는 달리 생각한다라고 얘기한 거는 사실 굉장한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처음부터 불편하셨던 것 같고요. 뒤늦게나마 밝히신 거 어떤 의미에서는 학자적인 양심의 차원에서는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학계의 분위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우리나라 학계에서는요, 무슨 교수님이 하신 것처럼 많이 하셨다. 우리는 거의 인신공격 수준으로 갑니다. 학자가 평생을 연구하다 보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 학계에는 그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별로 건강하지 못한 분위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 스승님 윌슨 교수님은 참 학자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자인 저로서는 많이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학계에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공동 논문, 반박 논문을 냈거든요. 제 이름도 거기에 사실은 들어 있었는데 저는 마지막 순간에 제 이름은 빼달라고 했습니다. 태국 선생님은 수학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셨던 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들을 참 그 정도까지 극복해낸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저는 존경심이 굉장히 큰 건데 이런 것들이 다 기록으로 남아야 되는 일들이라서 저는 AI 개발자가 되고 싶어서 경남 김해에서 올라온 졸업 예정자 변호윤입니다. 그래서 전국에도 많이 아이펠이 열려서 저처럼 지방에서 굳이 서울로 올라오지 않아도 아이펠 교육을 많이 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종종 그런 얘기를 뭐 그런 실토를 제가 종종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제법 이런 영예를 누리고 제가 살아왔는데요. 따지고 보면 윌슨 선생님하고 되게 비슷한 면이 많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분야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파고들면서 기회를 잡았고 허비하지 않고 굉장히 열심히 나이가 들어서도 끊임없이 노력해서 자기의 역량을 개발하고 그러면서 끝내 참 위대한 학자가 되신 분이거든요. 그런 걸 보면 제가 알게 모르게 선생님이 살아왔던 그 삶의 궤적을 제가 굉장히 따라다닌 것 같아요. 생물 다양성 문제라든가 환경 파괴의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고 관련된 책을 쓰고 많은 일들을 선생님이 하시는 거를 제가 굉장히 흉내를 많이 낸 것 같다는 고백을 아니할 수가 없네요. 어디 가셨는지 모르지만 거기서도 지금 벌써 괜히 채집하고 계실 것 같아요. 예, 거기서도 재밌게 잘 사십시오. 삶도 좀 즐기시면서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승에서 너무 공부만 하시다가 가셨잖아요. 선생님, 저 새로 가신 곳에서는 좀 연구도 하시고 노는 것도 좀 새로 배우셔가지고 신나게 놀면서 좀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사랑합니다. Dear Professor Wilson, that's how 개인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거는 한국에서는 필요한 약이라든지 기구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문제를 최초로 밝힌 사람은 아니지만 에드워드 윌슨 교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사모님이 지난 봄에 돌아가셨는데 아마 혼자 계시기가 참 힘드셨나 봐요. 은퇴하신 분들이 모여 사시는 렉싱턴이라는 작은 도시에 거기서 비교적 잘 계시기는 하는데 급속하게 나빠지시면서 돌아가셨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또 책을 집필하고 계셨는데 결국 그 책은 빛을 못 보게 생겼네요. 우승 교수님의 업적 중에 가장 빛나는 업적 중에 하나는 개미가 냄새로 서로 의사소통을 한다라는 걸 찾아내신 분이거든요. 페로몬의 존재를 최초로 밝힌 사람은 아니지만 페로몬을 가지고 서로 대화를 나눈다 하는 거를 찾아내고 그걸 나중에 가면 그걸 분자생물학적으로 다 밝혀내는 그런 것들을 다 연구해낸 사람이에요. 저는 사실 처음에 그 소식을 듣고는 조금은 덤덤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최근 한 10년 가까이는 제 지도 교수님한테 제가 약간 삐쳤는지 섭섭한 얘기를 제가 종종 여기저기 질질 흘리고 다녔거든요. 근데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온몸으로 이렇게 막 저려올 듯이 그 선생님에 대한 기억들 막 이런 게 떠오르는데 참 견디기 힘들 정도더라고요. 돌이켜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참으로 많은 부분이 선생님의 인생하고 너무나 닮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선생님을 무지무지 흉내를 많이 내고 살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뭘 저를 가르쳐 주시지는 않으셨어도 선생님 옆에 10년 있었는데 그냥 요즘 많이들 쓰는 말로 스며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저는 선생님에 대한 얘기를 어쩌면 이 세상 누구도 이런 기억을 갖고 있지 않을 테니까 그런 얘기를 여러분하고 한번 나눠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윌슨 선생님은 아주 전형적인 남부 사람이고요. 엘라베마에서 태어났고 윌슨 교수님의 아버지는 여러분이 뭐 가끔 저 미국 영화 보면 아주 그 거친 백인, 그 백인의 우월감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거의 그런 사람을 연상하면 될 정도의 분이었나 봐요. 굉장한 백일 우월주의자였고 그래서 사모님하고 결코 행복한 생활을 못해서 일찌감치 이혼했고요. 우승 교수님은 아버지랑 같이 살기로 하고 아버지랑 같이 있었고 아버지가 회계사였는데 직장을 여기저기 막 옮기는 바람에 그냥 뭐 옮길 때마다 같이 따라다녀야 되니까 청소년이 될 때까지 학교를 열몇 군데를 옮겨 다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울승 교수님은 이렇게 옆에서 10년 동안 제가 지켜본 바에 의하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사람을 잘 사귀지를 못하세요. 초등학교를 한 곳에서 한 3, 4년씩 이렇게 다니면 가까운 친구도 있고 뭐 이러면서 사회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거의 못한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바깥으로 산으로 들로 뛰어다니면서 개구리가, 잠자리가, 나비가, 개미가 선생님의 친구가 된 거죠. 하버드에 있을 때 선생님이 제일 많이 하신 우리가 제일 지겨워한 멘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너도 어렸을 때 외톨이였지. 너도 아마 네 유전자 조사해 보면 염색체 17번에 외톨이 유전자가 있을 거야. 그래서 결국은 너도 자연을 사랑하고 그러다가 이런 공부를 하게 된 거지. 저한테도 그 얘기를 여러 번 하셨는데 할 때마다 전속으로 저는 친구가 많았는데요. 근데 차마 그 얘기를 하면 너무 섭섭해 하실까봐 얘기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월승 교수님은 사실은 교육도 이렇게 제대로 못 받으셨어요. 학교를 너무 많이 옮겨 다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아마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하셨나 봐요. 대학에 가라. 그리고 어머니가 재혼한 뭐 우리말로 하면 새아버지죠. 그 새아버지가 사람이 좋았나 봐요. 그래서 네가 대학에 가면 내가 도와주겠다까지 해갖고 그래서 선생님이 대학에 그래도 진학을 한 겁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그 아버지는 결국은 하여간 그 권총 자살을 합니다. 근데 이런 걸 다 겪으면서 소년 에드 윌슨은 그래도 알라바마 대학에 진학을 하는 거죠. 알라바마 대학의 교수들이 윌슨 교수님을 굉장히 아꼈어요. 왜냐면 들어왔는데 이게 뭐 개미며 뭐며 이런 저 곤충이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무지막지하게 많이 아니까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거의 뭐 조교 내지는 이렇게 동료 막 이런 수준으로 대접을 해주고 끝내는 테네시 대학의 석사 과정으로 진학을 또 합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를 거의 맞춰받은 윌리엄 브라운이라고 개미 분야에서는 또 아주 유명한 코넬 대학에서 오랫동안 교수를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을 서로 소문으로 서로 이렇게 알고 있다가 만났다가 그 양반이 너 여기서 썩을 사람이 아니다. 너는 하버드에 와야 된다. 언감생심 이제 꿈을 꾸고 윌리엄 카펜터라는 교수를 찾아가서 뵙고 빌 브라운 집에 묵으면서 교육도 가보고 테네시 대학의 지도 교수님이 써준 추천서가 그 상당히 회자가 되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쓰셨나 봐요. 이 아이는 테네시가 아니라 하버드에 속한다. 이런 식으로 그 정도의 아이다. 작가로 퓰리처상을 2번이나 받은 뭐 거의 최고의 과학저술가인데 실제로는 아마 글쓰기 훈련도 제대로 못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훈련들을 따로 스스로 훈련하신 분이에요. 제 생각에 수학 교육을 거의 못 받으셨던 것 같은데 선생님이 쓰신 A Primer of Population Biology라는 책이 있거든요. 개체군 생물학의 입문서 뭐 이런 게 있는데 거의 개체군 생물학계에서는 거의 전설과 같은 책입니다. 가장 훌륭한 책 중에 하나인데요. 개체군의 변동 뭐 이런 거를 수학적으로 설명하는 책이에요. 그런 책을 쓰신 분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수학과를 나온 학생을 제자로 받아들이고 그 제자한테서 수학 공부를 하시고 그 제자와 함께 수학 생태학 책을 쓰신 분이 선생님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그냥 상상할 수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엄청난 노력파인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윌슨 교수님이 소시오바이올로지라는 책을 또 쓰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개미나 연구하는 분으로 끝날 수도 있었는데 윌슨 교수님은 그걸로 만족하는 분이 아니었던 거죠. 개미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모여서 사는 생물들, 모여서 사는 동물들의 세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어떤 프레임워크 같은 거를 체계를 한번 만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책을 내신 겁니다. 그 책은 제가 보여드려야 됩니다. 이 책입니다. 책 되게 크죠? 거의 백과사전 기분이 나는 책이고요. 사회를 구성하고 사는 모든 생물에 대한 모든 것, 그 당시 알려진 모든 걸 다 총정리하는 책이죠. 저와의 인연은 이 책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어느 날 수강편람회를 이렇게 보는데 소시오바이올로지 이렇게 딱 적혀 있더라고요. 이건 사회학하고 생물학하고 합쳐놓은 학문인가?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신청을 했는데 이 책을 사라 그러더라고요. 엄청 비싼데. 그런 경험을 뭐 여러분은 얼마나 해보셨는지 몰라요. 저하고 뭐 이렇게 책 읽는 걸 그렇게까지 뭐 밥 먹는 것보다 더 좋아하거나 뭐 그런 삶을 그렇게 뭐 살아온 사람도 아닌데 이 수업을 신청하고 수업을 들으면서 이 책을 읽는데 빨리 못 읽는 게 너무 한스러운. 그야말로 다음 페이지엔 뭐가 있을까 너무 궁금하고 읽으면 읽을수록 그냥 그러면 이게 막 흥분돼서 읽을 수 있는 이런 책이었어요. 이 두꺼운 책을 참 열심히 공부했고 읽었고 뭐 결혼하려고 미국에 간 건 아닌데 어떤 젊은 여학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기념일이 다가오는데 꾀를 냈죠. 제가 우리 이번
결혼기념일 때 버스턴 한번 가면 어떨까? 제 아내가 너무 좋아했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냐. 그래서 저는 이제 꿍꿍이가 윌슨 교수님을 만나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윌슨 교수님을 만났고 이제 시작을 한 건데 제 아내를 이제 잘 꼬드겨 가지고 자동차를 몰고 가면서 그때 중국 아마 제가 국학대사 거기에 지센린 사실 명구, 윌슨 교수님한테 편지를 냈다. 그래서 나를 만나 주신다. 전 베이징대 부총장. 아이고 이제 보니까 그거 하려고 가는 거였구나. 난생 처음 와본 중국의 명문 야말로 하버드 148개. 교정이잖아요. 그냥 그냥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야 여기가 하버드구나. 딱 5분 전 됐을 때 가서 유튜브에는 와 진짜 문을 최재천 여시는데 목사님인 줄 교수님의 알았어요. 저도 이렇게 뭐 창이 있네요. 택시 기사님들한테 최재천의 제일 많이 아마존. 질문 중에 하나가 목사님이세요? 이게 참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너무나도 좋은 내용이어서 일부러 이렇게 틀어놨습니다. 관심 좀 가지시라고. 최재천 박사, 최재천의 아마존 모습과는 달리 유튜브에 다 나옵니다. 야비한 전략이 나오더라고요. 이른바 15분 전략이라는 건데요. 이거 내가 참 몰랐는데 교수회의가 오늘 갑자기 잡혀가지고 내가